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골든 리걸 마인드의 지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증 방법, 그다음에 첨부 서류, 그다음에 맨 끝에 이제 그 관할 법원 기재하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한 부분 중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입증 방법 쓰시고 나서 밑에 1, 뭐 갑제 1호증의 1, 뭐 또 그다음에 1, 또 갑제 1호증의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 1이라는 숫자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 숫자라 그 순서의 의미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1, 2, 3 이렇게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 갑제 1호증, 뭐 2 갑제 2호증, 3 갑제 3호증 이렇게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1 갑제 1호증, 그 다음에 또 1 갑제 2호증, 또 1 갑제 3호증 이런 식으로 그냥 앞에 있는 그 표시로만 분류하는 표시로만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어떤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밑에 첨부서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부서류란도 밑에 뭐 1 위 입증 방법 각 한 통 쓰고 그 다음에 또 쓸 때 1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밑에다가 2 이렇게 쓰고 뭐 위 입장 또 뭐 또 3 해놓고 또 뭐 다른 어떤 첨부서를 쓴다든가 이렇게 기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이라는 것은 숫자의 의미가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표시를 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장 예시를 봐가면서 여태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소장을 보면 표지 부분을 먼저 작성한다고 했었습니다. 표지 부분은 원고, 그러니까 맨 위에 소장이라는 글을 쓰고 그 밑에 이제 원고 이름, 그 다음에 피고 쓰고 피고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속가는 얼마인지 쓰고 그 다음에 인지액이 얼마인지 쓰고 송달료가 얼마인지 쓰고 이렇게 하고 맨 밑에 부분에 어느 법원 귀중 이렇게 해서 관할 법원을 쓴다고 예전에 강의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자 크기는 소장 부분은 보통 이제 소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과 맨 밑에 이제 어느 법원 귀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휴먼 고딕체로 주로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다라고 했었고 글자 크기는 16포인트 정도로 하고 굵은 글씨로 하면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글자 크기를 12포인트 정도로 하고 휴먼 명조체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고 김땡땡 뭐 피고 이땡땡 이렇게 쓰는 부분들이 전부 다 그 정도 된다고 했었고 휴면 명주체에다가 12포인트 정도 쓰면 된다고 했었고 속가 인지액 송달료 적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속가를 적을 때에는 속가가 이자 부분은 포함시켜서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원금 부분만 속가가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지액 같은 경우에는 인지액 계산하는 그 방법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 인지액 계산하는 부분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 영상을 한번 참조해서 인지액 부분을 계산해 보시고요. 송달료 부분도 마찬가지로 송달료 부분 계산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속가에 따라서 이게 단독 사건이냐 소액 사건이냐 또 합의부 사건이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었고 합의부 사건하고 단독 사건 그 다음에 소액 사건일 때 각각 송달 횟수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전에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송달료 계산하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으로 넘어와서 소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 소장을 보면 소장 그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소장이라고 써 있고 원고 쓰는 난이 있고 피고 쓰는 난이 있고 그 다음에 사건명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 취지를 적는 난이 있고 그 다음 넘어가면 청구 원인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 청구 원인란을 보면 뭐 보통 1항에 당사자 관계를 쓰도록 돼 있고 보통 이제 당사자 관계하고 기초사실 관계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당사자 및 기초사실 관계라고 해서 그 당사자하고 기초사실 관계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을 쓰고 목적물의 인도 그 다음에 반환시기의 도래 여기는 반환시기의 도래 및 뭐 피고의 채무불이행가 있었는데 반환시기의 도래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게 요건 사실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맨 밑에는 결어 쓰시고 이 청구 원인란에는 그래서 그 요건 사실을 적는다고 됐었고 요건 사실은 사건명 그러니까 사건의 종류별로
각각 달라진다고 했었습니다. 그중에 이 부분은 대여금에 관한 것이고, 대여금일 때의 요건 사실은 금전 소비대책의 계약의 체결 사실하고 목적물의 인도, 그다음에 반환 시기의 도래, 뭐 이 정도가 된다고 했었고, 이자 약정이 있다면 이자 약정 사실까지 적어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요건 사실로 청구 원인란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여 부분은 뭐 청구 취지에 적었던 걸 반복하는 정도로 해도 되고, 뭐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상으로 알 수 있듯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식의 내용을 적어도 된다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입증 방법 쓰고 첨부 서류를 적고, 그다음에 작성 일자를 쓰시고, 그다음에 작성한 사람 원고 이름, 미 원고 뭐 김땡땡인 해서 쓰시고, 그다음에 맨 밑에는 관할 법원을 적는다고 했었는데, 이 관할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대여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참 채무라고 해서 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러 와라, 뭐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해서 채권자의 주소지도 관할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주소지가, 그러니까 피고의 주소지가 관할이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런 금전을 지급을 구하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주소지도 관할이 된다고 했었고, 이 사건 예시는 채권자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고 채무자 주소지가 인천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인천지방법원도 관할이 되고 여기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관할이 되는데, 원고가 자기에게 편리한 곳으로 하면 되니까 자기에게 편한 서울지방법원으로 예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소장 부분 맨 위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원고라고 되어 있고 이름 김땡땡 쓰고 그 밑에 주소를 적게 돼 있다고 했었죠. 이때 원고 옆에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쓰시는 게 좋을 거라고 했었고요. 그 밑에 주소 부분은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를 적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송달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우편물을 받아보기 좋은 장소를 적으시면 되는데, 뭐 주소하고 송달장소가 일치할 경우에는 송달장소를 굳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를 경우에, 그럴 경우에 송달장소를 적어두는 것이 괜찮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자기의 주소는 어느 아파트이고 자기가 또 실제 이제 주로 이제 있는 곳은 어떤 직장 같은 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 받기에는 오히려 직장이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기의 직장이 있는 주소를 뭐 송달자소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도 이렇게 적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피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 부분도 이름 쓰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주민등록번호를 같이 적어주시는 게 정말 좋고요. 모르면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지를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송달장소 역시 피고 주소지와 다를 경우에는 적어주면 되고, 같으면 안 적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피고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에는 주소를 불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소송을 먼저 제기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사실조회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피고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토대로 통신 3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그때 이제 사실조회 해신을 받아봐서 주소지 같은 걸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고,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회신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내는 걸 가지고 다시 이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서 구청이라든가 동주민센터 이런 데 가서 보정명령서를 갖다가 지참을 하면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발급받은 그 주민등록 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건명을 적는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사건이 대여금 하나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여금 청구에서 이렇게 하지만, 사건이 여러 개를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보통 이제 대여금 등 청구 의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청구 하나 쓰시고 나머지는 등으로 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대여금 등 청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대여금 청구 등의 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한 번에 다 하려니까 시간이 조금 모자라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 청구 취지 부분 설명부터 쭉 해서 청구 원인 설명 이렇게 쭉 해서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